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 5월 21일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완주군에서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부모님 네. 두 분이 함께한 젊은 시절 사진과 현재 사진을 보내주시면 우수작을 뽑아서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해요. 네, 일명 부모님 추억 소환 이벤트라고 불리는데 그때 젊은 시절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그때 추억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뷰에서도 그때 부모님 그리고 부부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부부를 소개합니다. 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사연도 좋고요. 또 배우자에게 평소 하시고 싶었던 말씀 오늘 저희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또 아직 결혼 전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미래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지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 기다리면서 첫 소식 만나볼까요? 요즘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이 소확행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정한 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지만 지속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들꽃의 향기에 우두커니 서서 나를 반기는 조각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 소소하지만 행복한 쉼이 있는 고창으로 떠나봅니다. 작지만 큰 행복. 고창에서 찾은 첫 번째 행복은 들꽃이 수줍게 인사를 건네는 들꽃 생태학습원입니다. 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꽃이 펴 있어요. 근데 제가 흔하게 봤던 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얀색 꽃이 피고 있는 거는 우리가 마가렛이라고 그러죠. 쑥과에 속해 있는 꽃이고, 이 보라색 꽃, 이거는 이제 자란이라는 꽃인데 들꽃은 혼자 피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들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70여 종의 들꽃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면 그 많은 들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른 마당에 핀 들꽃과 인사를 나누고 폐교를 활용해 만든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면 화폭에 피어난 꽃들이 반깁니다. 밖에도 들꽃이 활짝 피었는데 이 복도에도 꽃이 활짝 폈어요. 너무 화사한데요? 작은 들풀은 우리가 풀이라고 뽑아버리고 밭에서 천대를 받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단지 그게 화분에 심겨져 있지 않았다 뿐이지 똑같이 귀한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어울릴 때 너무 이쁘잖아요. 아주 비록 작은 꽃이지만. 꽃을 사랑하는 작가의 작품은 비단 화폭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활 속 다양한 소품들에 들어간 꽃 구경도 그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죠. 이건요, 농사 짓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그 풀이에요. 엽기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병에다가 그리니까 이것도 볼만하죠? 들꽃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놓칠 수 있는 그냥 그런 꽃인데 그쵸. 그런 꽃처럼 이 유리병도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쵸. 저 꽃이 피니까 그 아름다움이 달라지네요. 이곳에선 작은 돌과 식물로 자신만의 정원 만들기도 가능한데요. 꽃이 주는 쉼에 더해 정원이 주는 즐거움까지 확실한 행복을 넣습니다. 모아놓으니까 무슨 나만의 미니 정원? 이런 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정원을 보면서 우리 들꽃 정원 있잖아요. 그 정원이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정원 하나로도 많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 작은 것들에 대한 의미를 진짜 충분히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깥에서 본 정원 그것까지 이렇게 가득 담아가니까 네. 마음이 너무 행복한데요. 여기 들어오니까요.
무슨 정원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마치 숲속에 온 것 같아요. 건물 밖이랑 이 안이 이렇게 대비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들어온 입구에서 창고인가? 그러다가 안에 들어오시면 표정이 그래요. 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공간이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피로에 지친 분들이 오셔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발에 쉼을 주며 몸의 치유를 시작합니다. 이때 복분자가 들어간 소금을 넣어주는데요. 덕분에 발의 피로도 금세 사라집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준비돼 있나 봐요. 치유라는 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요. 복분자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들, 그리고 꽃을 이용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조격을 하는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진행을 하죠. 발은 피로가 풀리고 있는데 위에는 피로가 쌓이고 있어요. 이제 힘들여 내린 커피의 맛을 봐야겠죠? 보리와 커피의 향긋한 만남, 보리커피의 맛은요? 커피의 이 고소한 향도 좋고 발의 편안함도 좋고 너무 행복하네요. 몸을 치유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 음식인데요. 정성스레 준비된 자연 밥상을 보니 절로 힘이 납니다. 자, 이거는 저희 고창에서 생산된 복분자로 만든 치유 식단이에요. 식재료들이 우리 소농가들이 생산해서 저희한테 납품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더 믿고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믿고 먹을 수도 있고 소농가들은 또 저희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서로 상생하는 거죠. 일거양득. 그렇죠. 고창에서 생산한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상. 자연이 주는 힘을 먹고 마십니다. 기분이 되게 묘한 게 이 복분자 즙까지 먹으니까 뭔가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조격으로 몸의 행복을 찾았다면 이 색도 이쁜 음식들로 눈의 행복도 찾고 먹으니까 또 입의 행복까지 찾는 것 같아요. 이게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는 곳. 고창 여행의 마무리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크고 작은 조형물들이 반겨주는 조각공원입니다. 와, 아까는 들꽃들이 저를 반겨줬다면 여기는 많은 조각상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모양의 그 형태를 한 조각상들도 있고 되게 아기자기한 게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조형물을 따라가니 공원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18년 전 고향에 돌아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태 씨입니다. 아니, 이 풀숲에 작품들이 막 있길래 어떤 분이 주인이실까 했는데 그냥 제 작품을 그냥 마당에 펼쳐놨는데 누구나 그냥 편하게 와서 볼 수 있는 곳. 제가 작품을 쭉 보고 왔잖아요. 근데 좀 사람의 형상의 조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자기한테 부족한 것들을 사실은 채우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작품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니까 그냥 부자가 된 것 같죠. 그는 조각가인 아내와 함께 작업을 하는데요. 각박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에 온 조각가 부부는 자연을 벗삼아 스승삼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흙 만지고 노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뭔가 미끌미끌하고 그 감촉이 되게 좋잖아요. 흙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모양이 나오는데 그 모양을 보면서 작가가 또는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주무르는 대로 모양이 나오니까. 조각공원을 찾아온 사람들은 조형물을 감상하는 것 외에도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든든한 조각가 선생님과 함께 말이죠.
좀 한적해서 조용하고 집중하긴 좋은데 작품 활동을 하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서울에서는 배우고 또 서로 경쟁하고, 근데 이 시골은 오히려 자연하고 가깝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더 작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아요. 자연을 닮은 부부의 삶은 예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 자연에게 배운 것을 나눠주고 있죠. 저는 여기 와서요, 현대인들은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여유를 좀 찾고 가는 것 같아요. 경제 활동하고는 좀 이제 너무 멀어지니까 그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벌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여기 딱 오는 순간 그냥 풀리는 것 같아요. 숲 안에 나무가 따로 보이지 않듯이 저희가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 곁을 떠나오고 저희만의 공간 속에서, 저희만의 자연 속에서 뭔가를 인생을 느끼거나 그런 점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놀러 오신 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주셔서 힐링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소소한 거지만 그런 속에서 행복 잘 찾고 있습니다. 작은 들꽃을 건네는 이야기, 한 상에 담긴 넉넉한 마음, 만남의 기쁨이 있는 곳.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는 고창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계절에 따라 피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들꽃 생태학습원에서는 꽃의 다양한 매력들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꽃향기를 맡은 이 매력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네. 저는 자연 밥상을 든든히 한번 먹고 산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 치유농가의 플라워박스 만들기 체험이나 또 조각공원의 미술 체험은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하고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작지만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고창에서의 소확행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오늘 생방송뷰에서 문자 키워드로 우리 부부를 소개합니다. 로 정했습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추억 이야기나 아니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시면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모님과 관련된 특별한 사연은 하나가 기억이 나요. 뭐예요? 바로 제가 부모님 결혼 기념일 때 이 장미꽃 100송이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어머니께서 굉장히 감동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감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동안 그 말린 장미를 이렇게 해서 거실에다 놓으셨는데 네. 그 향이 우리 집을 계속해서 이게 풍요롭게, 향기로 풍요롭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부부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아들 또는 딸과 관련된 네. 사연도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대를 이어 사랑받는 목포의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년이 넘도록 3대를 이어 사랑받는 맛집의 비결 들어봤습니다. 남도 맛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목포에는 대를 이어온 특별한 맛집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맛, 인이 박히면 떨쳐내기 힘들다는 그 맛. 대를 잇는 목포 맛집 3인방을 지금 소개합니다. 대를 이어 내려온 목포의 농익은 맛을 찾아 도착한 곳은 목포 행복동에 위치한 복요리 전문점. 61년째 복요리 하나만으로 승부를 걸어온 식당답게 목포에서 술 꽤나 마신다는 주당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 자자한 곳입니다. 저희 남편이 술 한잔 잡수시고 그러면 소풀이 하시게 꼭 여기까지 찾아와요. 담배 가고 생물 해주시고 맛있었어요. 이 식당을 31년째 이끌어온 이금숙 여사. 시어머니 밑에서 음식을 배워 지금은 아들에게로. 3대째 이어져 온 복요리 비법을 대공개합니다. 먼저 냄비에 콩나물 듬뿍 깔고 그 위에 잘 손질한 싱싱한 생복을 얹어준 다음
국물의 시원함을 위해 파와 무도 팍팍 넣고 맛을 살려줄 양념과 육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장 올리고 육수 농도 잘 맞춰서 물을 넣어주면 끝! 복을 제일 선도 좋은 걸로 하고 이 참복이 지금 그 사시미도 할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좀 좋은 걸로 하죠. 자, 일단 손님들 오시면 이 집의 별미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복튀김 먼저 상에 오르고 드디어 그가 왔다. 깊고 진한 국물 차라가는 복탕 납시오. 20분간 끓여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는 요 복탕은 처음 10분은 센 불로 이후 10분은 중간 불로 끓이다가 미나리 듬뿍 올려서 한 번 더 끓여주면 몸 안에 톡 쏘야 안녕. 시원한 맛 제대로 즐길 수 있답니다. 예, 옛날 맛 나고 변함없어요. 사람들이 입이 다 변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옛것 찾아서 오는 거요. 네, 아주 맛있고 옛적 그 맛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60년 이 맛집의 비법은 바로 육수와 물 좋은 생참복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고요? 글쎄요, 정성 또 좋은 재료 그러겠죠. 진짜 우리 식구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아들 현권 씨가 가게 일을 도우며 60년 전통의 맛을 전수받고 있는데요. 수십 년 전통의 최고의 재료로 맛을 내고 시원한 국물로 속까지 확실하게 풀어주니 왜 오랜 세월 사랑받는지 알 것 같네요. 여기는 식당이 아니고 의원이라 그래요. 이 술 드신 분들을 치료해주는 의원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좋고 또 맛있게 잘 드셨다고 하실 때가 좋고요. 시어머니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아들로 이어지는 복요리 맛집.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길 기대할게요. 대대로 이어온 목포 맛집.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이자 3대째 이어오는 떡갈비 전문점. 시어머님이 젊어서 하실 때부터서 여기 왔어요. 어딘가 모르게 그 뒤에 그 개미가 있어요. 이 식당의 기본 반찬은 무려 15가지. 상다리가 부러지겠네요, 정말.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극강의 비주얼 자랑하는 떡갈비. 올해가 62년째예요. 할머니가 하시다가 어머니가 하시고 제가 한 지가 29년이니까 지금. 그 맛의 비결은 요요 싱싱한 소갈비에 있소이다. 기름기 제거한 소갈비에 다양한 양념 넣어 버무린 다음 24시간 숙성해 주는데요. 거기에 특별한 양념 소스까지. 저희는 양파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파가 들어가면은 고기 잡내도 없애고 또 육질도 부드러운 역할을 하거든요. 숙성된 고기는 석쇠에 올려 노릇노릇 구워주는데요. 이 집만의 떡갈비 굽는 비법은 다름 아닌 연탄불. 연탄불로 은근하게 구워내 입안에 넣는 순간 사르르르 녹는답니다. 근데 이 연탄은 공기구멍이 있어가지고 화력이 너무 세면은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연탄을 고집하고 또 갈비를 굽다 보면은 그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게 연탄으로 떨어지면은 고기가 담백하더라고요. 뜨끈한 돌판 그릇에 담겨 불냄새 짙게 머금은 채 손님상에 오르는 마성의 떡갈비. 짜지도 달지도 않은 양념에 은근한 불맛이 오감을 자극하는 맛. 뒤돌아서면 그립고 자꾸만 생각나는 이 맛을 잊지 못해 나이든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온다네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갈비가 맛있고 스키다시도 좋고요. 깨끗하고요. 그리고 친절하고요. 주로 다른 식당에선 살코기만 떼어내 떡갈비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뼈채 붙어있는 이 집만의 차별화된 떡갈비. 고집스레 지켜온 옛맛을 씹고 맛보고 즐기기 위해 타지로 떠난 이들도 명절 연휴에 꼭 들렀다 간답니다. 제가 꿈이 있다면은 제가
앞으로 계속 건강해서 이 떡갈비를 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항상 이 맛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건강하게 여러 고객들과 오래오래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엔 목포 만호동 1번지 민어의 거리에 자리한 민어 명가를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사람 빼곤 다 안다는 이곳. 민어로 전국적인 입소문 타면서 목포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맛 표현을 잘 하긴 어렵지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술안주로서도 최고인 것 같고. 어머니에서 딸 그리고 올케로 이어지는 동안 50년 가까이 민어 하나만으로 맛을 키워온 맛집. 특히 창업할 당시 상호에 얽힌 사연이 있다면서요. 이거 딸 이름으로 하면 되겠다. 이름이 참 예쁘구나. 그럼 예쁘다고. 그러면서 해갖고 지어진 상호가 해갖고 49년째.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보니 목포에 와야 담백한 제맛을 볼 수 있다는 민어. 두툼하게 썰어낸 민어회부터 부드러운 민어전, 얼큰한 매운탕까지. 이거 뭐부터 먹어야 돼요, 정말? 그때는 민어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민어 한 접시에 2,000원에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갖고 이제 하시다가 제가 한 지도 거의 40년 다 돼가거든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저희 올케한테 이제 3번째 먹었어요. 특히 이곳이 전국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최상품의 민어만 취급한다는 사실. 자연산 민어의 담백한 맛을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요. 실제로 목포 사람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을 정도라고 하니 그 인기 알만하네요.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진짜 촉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7가지 맛을 내는 생선답게 민어 한 마리가 선사하는 맛의 즐거움은 무궁무진. 이곳에선 그 다양한 식감을 모두 느낄 수 있답니다. 이는 민어회. 그리고 민어는 유분이 많기 때문에 전을 지지면 그 식어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딱딱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민어 야채하고 그 민어하고 이제 민어 무침, 민어 불에 이거 민어 날개를 다져서 양념에다 하는 거, 껍질은 살짝 뜨거운 물에 데쳐서 기름, 이 3가지는 기름 소금 찍어서 드시면 그렇게 고소해요. 특히 이 식당의 비장의 무기는 막걸리 식초로 만든 초고추장. 이 특별 소스에 딱 찍어 먹으면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네요. 앞으로 꾸준히 목포를 빛내게 나갈 수 있는 거. 이 민어회가 전국에서 정말 잊지 않고 대대손 좀 물려받아서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해요. 하나만 밀고 나가는 뚝심. 오랜 세월이 녹아있는 노하우와 최고의 재료로 만든 특별한 맛. 대를 이어져 내려온 변함없는 맛으로 앞으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응원할게요. 네, 해장으로 좋은 복 요리를 선보이기 때문에 식당이 아니라 의원이라 불린다는 말씀, 정말 재밌는데요. 그만큼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겠죠. 그럼요. 또 민어 요리집도 소개가 됐는데 무려 17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맛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맛이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렇거든요. 네. 목포 가시는 분들은 이 대를 잇는 민어 요리집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와 어른의 합성어인 키덜트들의 특별한 취미 생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레고 블럭과 피규어 수집으로 일과 취미 생활 이 2가지 토끼를 모두 잡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할게요. 취미와 수집을 넘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는 마음으로 장난감 블럭을 조립하는 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가 좀 크게 작용을 했고요. 영화 속 슈퍼히어로에 빠져 점찍어뒀던 모델이 출시될 때면 인터넷 직구는 물론 홍콩이고 일본이고 한달음에 달려가는 피규어 수집가도 있죠. 저는 피규어를 소장하고 있게 되면
그 뭐라고 해야지 어렸을 때 그 동심 가득한 그 마음 막 그 추억들 막 그게 되살아나는 것 같고. 키덜트 시장 1조 시대 더 이상 철없는 어른 동심에 사로잡힌 피터팬이 아닙니다. 꿈꾸는 젊은이들의 당당한 문화생활 레고와 피규어의 매력에 빠진 이들 함께 만나볼까요? 충북 청주시 한 카페에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럭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장희로 김연우입니다. 레고 마니아들 사이에서 성지로 통한다는 이색 카페. 명성 그대로 카페 안에 각종 레고들이 엄청난데요. 이게 다 주인장 부부가 직접 수집하고 만든 작품들이라네요. 사실 제가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집사람이랑 그때그때 그냥 저희가 좀 이뻐 보이는 것도 위주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로는 그래도 뭐 수십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모으는 걸 좋아해 지금껏 수집한 아이템만 수가지.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시쳇말로 레고에 꽂혀 이렇게 블록 조립 전문 카페까지 차렸다는데요. 어릴 때 누구나 다 선물로 한 번씩은 받아본 게 이제 이 제품이거든요. 근데 뭐 가격이 좀 비쌌다거나 뭐 사기도 쉽지 않은 제품이어가지고 많이 못했었는데. 다행히도 아이의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들. 키덜트 문화가 유행하면서 카페는 연일 성업 중입니다.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할게요, 사장님. 네. 블럭이라는 거는 유치원생들 가지고는 이렇게 큰 블럭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면 시간도 빨리 가고 재미도 있고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블럭 조립 마니아가 운영하는 이색 카페. 멋들어진 작품을 눈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데요. 때문에 호기심으로 찾아왔다. 레고 입문자 되는 일도 다반사라네요. 빨리 맞추면 한 4, 50분 만에 맞추고요. 네, 늦게 맞추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보는 이에 따라서는 다 큰 어른이 뭐 하는 건가 싶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레고의 매력을 몰라서 하는 말씀. 설계도와 블럭만 있으면 초보자도 똑딱하고 뭐든 만들 수 있으니 레고에 한 번 빠지면 답도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데요. 물론 여기엔 주인장도 한몫 보탠다면서요? 네, 그렇죠. 뭐 잘 모르시거나 그러면 제가 또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뭐 저보다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가끔씩 오시고 그러면 저도 이제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른들이 장난감에 빠지는 이유. 어린 시절 추억을 찾아 떠나는 힐링 여행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장난감 수립을 하는 순간만큼은 스트레스 없이 오롯이 블록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더없이 좋은 거죠. 완성됐습니다. 만드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되게 재밌고요. 가까운데 이런 데서 이런 걸 접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되게 뿌듯하죠? 이거 만들어 놓으면 뿌듯하고 되게 이쁘니까 그 성취감도 정말 좋고. 그렇다면 이쯤에서 공개합니다. 주인장을 가장 뿌듯하게 만든 작품인데요.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했던 우주비행선. 가격부터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나온 지가 한 10년 이상 된 제품이라서 발매됐을 때보다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한 60만 원 전후로 했던 제품인데 지금은 중고 제품, 뜯었던 만들었던 제품이 3, 400만 원부터 해서 새 거는 뭐 한 6, 700만 원, 7, 800만 원 그 이상까지도 뭐 판매를 하고 거래를 하고 하는 제품이고 뿐만 아닙니다. 소위 희귀한 아이템이나 단종된 제품은 프리미엄 가격이 높게는 수백 배까지 호가하니 키덜트 재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라네요. 레고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움직이거나 뭐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레고에서 나오는 전용 모터가 있어서 그 모터를 장착하고 건전지로 그거를 작동시키면 저절로 돌기도 하고 손으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부품으로만 보면 되게 투박하고 그런 뭔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어 보면 뭐 건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라던가 모든 제품들이 되게 디테일해요, 생각보다. 끊임없는 주인장의 레고 예찬. 집에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까지 동참해 블록 조립 삼매경이 빠졌는데요. 이거야 원 남편이 너무 심하게 취미 생활을 하면 아내가 말리는 게 보통인데 이 집은 좀 별나네요. 쓰레기에 뼈다귀도 뒤에 여기 쓰레기 버리는 게 열려요. 이렇게 열려.
여기에 쓰레기를 슝슝슝 넣는 거야. 어쩜 부부가 죽이 잘 맞습니다. 짠. 다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들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어느 한쪽이 좋아하는 거를 그 반대편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이제 계속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레고 사랑하는 마음부터 취미, 말투, 모습까지 꼭 닮은 부부. 완전히 부창부수인데요. 다 되신 거예요? 네. 조금은 유별나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람 사는 모습 다 똑같습니다. 그냥 옛날에 이제 또 음악을 했었다 보니까 그때 기억도 좀 많이 나고. 음악이고 레고고 한 번 빠졌다 하면 주위에서 걱정할 정도로 몰두했던 남편. 같은 취미를 가진 아내를 만나 취미를 직업 삼아 행복을 찾았으니 말입니다. 직접 몸으로 실천을 하고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런 거를 같이 느낄 수 있고 직접 내가 그걸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게임을 하고 장난감을 조립하는 어른이 비난받기보다는 취향으로 존중받는 시대. 어찌 보면 부부가 주장하는 행복론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 함께 즐기며 개성 따라 사는 거죠. 내가 행복하게 잘 살자. 여보 사랑해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키덜트 문화에 빠진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또 다른 카페. 벽면 가득 크고 작은 피규어가 가득한 게 이 집 주인장 마니아도 보통 마니아가 아닌가 봅니다. 평소에 그렇게 관심은 없는데 좋아는 하니까 카페에 와서 직접 이렇게 보고 아 이런 게 진짜 이런 식으로 모으는 사람들도 있구나. 카페를 찾은 사람들, 넋을 놓고 구경하게 만드는 피규어들, 실사 크기부터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까지 그야말로 영화 속 히어로들의 향연인데요. 일대에서 이만큼 수집한 이가 없을 정도라니 도대체 이 집에 피규어가 몇 개나 있는 건가요? 그 종류는 솔직히 그 매번 이렇게 매달 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한 800여 종 조그만 것까지 합해서는 이제 800에서 한 1000개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수집을 하면서 집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할 공간이 없으니까 박스처럼만 쌓아놓다가 이렇게 카페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리게 된 겁니다. 정확한 시가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제가 돈 주고 산 것만 한 8천만 원어치에서 1억어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매달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아까 그 한정판 피규어예요. 이거는 보시면 아까 저런 피규어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3,25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어요. 3,250개 중에 제가 2,480, 60인가 80인가 모르겠는데 67번째라는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길게는 몇 년 전부터 주문을 걸어놨다가 택배를 받기도 하고 직접 외국까지 날아가 구입하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열면 피규어가 들어있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발표. 2,467번째? 네네네. 3,250번이죠. 예. 전 세계에 3,250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좀 만들어 보시는구나. 그럼요. 예. 어쩜 이리도 좋을까요? 어렵게 손에 넣은 보물을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혹여 닳기라도 할까 조심하는 게 주인장의 피규어 사랑 정말 대단하네요. 얼마 동안 기다려가지고 받으신 거예요? 이거 제가 작년 더울 때니까 한 7, 8월 정도, 7, 8월? 한 6월? 네, 그 정도에 예약을 해놓고 지금 이제 4월 돼서 제가 지금 받은 제품입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봐왔던 만화나 그 좋아했던 캐릭터들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이게 커서 저는 피규어로 소장하고 있게 되면 그 뭐라고 해야지 어렸을 때 그 동심 가득한 그 마음 그 추억들 그게 더 되살아나는 것 같고. 갖고 싶은 걸 자신의 힘으로 사모아서 남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직업을 무려 3개나 갖고 열심히 뛰고 있는 주인장.
누구도 그의 취미 생활을 뭐라 할 수 없는 이유겠죠. 그냥 좋은 재료 사용해서 더 정성들여 만들어서 손님들 오시면은 더 맛있는 디저트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런 볼거리들도 차곡차곡 더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 다 즐겁고 재밌게 즐기다 갈 수 있는 카페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 계획이에요. 피규어 카페 많이 놀러와 주세요. 어른이라고 장난감 가지고 놀지 말란 법 없죠. 너무 과제하는 범위 안에서 취미생활 한 가지쯤 즐겨보면 어떨까요? 네, 이 최근에는 레고와 피규어 외에도 이 드론과 RC카 등도 이 키덜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키덜트들을 겨냥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도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영상으로도 소개가 됐지만 키덜트 시장이 연간 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젠 하나의 문화로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모쪼록 키덜트 문화가 이 동심을 찾는 어른들의 건전한 취미 생활도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뷰 문자 키워드 우리 부부를 소개합니다로 문자 받아봤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291님, 동생에서 연인으로 6년 열애 끝 결혼에 골인. 올해 결혼 10년 차가 되었어요. 지금은 주말 부부 6년 차. 신랑 공부 어여 끝내고 함께 살자고. 주말 부부시면 오늘 같은 기념일에 더 그리움이 커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 그리움을 저희 생방송 뷰가 함께 좀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시 보기도 가능하잖아요. 네. 네, 사진만 봤을 때는 정말 두 분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 자체가 너무 네. 인상 깊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래 행복하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드는데요. 신랑이 공부를 아직 덜 끝내셨나 봐요. 네. 그래서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이제 주말 부부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9274님, 미국에서 살던 저와 인천 살던 남편은 3개월 연애 후 결혼해서 지금은 군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셨네요. 행복한 저희 부부, 내일이 벌써 5주년 기념일이에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신기하네요. 미국에서 인천에서 이제 군산으로 자리를 잡은 건데 그러니까요. 네, 군산에 맛집들이 많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다 보면 다이어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가 맞아요.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이 느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곤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분의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어디에서 나왔길래 이렇게 3개월 만에 결혼할 수 있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만큼 사랑에 확신이 있었겠죠? 맞아요. 그 어느 때보다 좀 강렬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확신 계속해서 군산에서 사랑의 결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5326님, 부부의 날이라고 남편이 회사에 꽃박스를 보내줬어요. 부부의 날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사랑해, 남편. 아, 너무 예쁘네요. 네, 얀용이라고 보내셨네요. 네, 얀용 애칭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박스를 딱 열었을 때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회사에서.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렇게 겉으로 생색내는 걸 허세라고 해서 보통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식의 애교 있는 허세는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날도 있어야 이 사랑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욱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허세라고 하면 허세 좀 부려줘 이렇게 오히려 요청하고 싶을 정도의 좀 좋은 허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이런 기분 좋은 허세 한번 네. 부려봐야 되겠네요. 화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8367님, 지난 3월에 여수 오동도에 같이 갔는데 하트 모양 동백꽃이 예쁘다며 남편이 찍어줬어요. 항상 성실한 남편이 고맙고 감사하네요. 보통 이런 바닥 이벤트 할 때 양초 깔아놓거나 왜 장미꽃 뿌려서 이벤트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동백꽃으로 작은 하트를 만드셨는데 작지만 확실한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사진만 봤을 때는 행복해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강렬하게 네. 느껴져서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네, 또 사진도 너무 예쁘시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6님, 40살 동갑내기 양띠 부부예요. 대학교 1학년 때 CC로 만나
연애 10년 후 결혼 10주년입니다. 9살 상남자 아들과 7살 애교쟁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야, 이 사진은 꼭 연예인 영화 캡처 사진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방금 놀랐습니다. 네, 정말 멋지고 예쁘신데 이게 10년째 연애를 하고 만난 10주년 커플이라고 하니까 네. 정말 서로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10년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 거 모를 거 다 안다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사진 속의 모습이 약간 장난기 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 자체가 맞아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하네요, 문득. 지금 모습은 또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저희 생방송 뷰를 지금 함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행복한 사랑 계속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들과 따님도 이 어머니, 아버지처럼 멋지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절에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충남에는 조금 특별한 사찰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무상사로 함께 가보시죠. 리나 씨 어디 있어요? 저 무서워요. 우후. 저 리나로 보이나요? 와, 아니 근데 너무 깜깜하고 무섭네요. 저희가 플래시 좀 비춰주면 안 돼요? 훨씬 낫다. 아니 근데 이렇게 깜깜하고 이른 아침에 저희가 찾은 이유가 이 새벽을 맞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정말 무섭기 해서 우리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야 되죠? 삶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죽음은 한 조각 뜬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한국 불교의 가르침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푸른 눈의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계룡산 아래 무상사로 떠납니다. 캄캄한 어둠을 깨우는 목탁 소리. 무상사 대웅전의 불도 일찌감치 켜졌습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4시. 나지막이 불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온통 외국인 스님들 뿐인데요. 익숙한 듯 합장을 하고 불경을 외는 스님들. 니나도 눈을 못 뗍니다. 한국철 가면 한국 스님들 만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 외국 분들 많이 계셔서 당황스러웠었어요. 근데 지금 예불을 한국말로 하시는 건지 영어로 하시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모르니까 저는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떠들면 되나요? 무상사는 외국인 스님들이 참선을 통해 한국 불교를 배우는 수행 도량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며 어제의 번뇌를 씻는 시간. 어느새 계룡산 능선 위로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고요한 산사의 아침 풍경. 새벽 이슬 맞은 솔라움도 좋고 잠에서 깬 새들의 지저귀에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아니 저는 오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맞잖아요. 근데 잠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이 멋진 풍경을 보니 와,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조금 졸리긴 하지만 개운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좋아요. 아침을 뭐 물론 매일 이렇게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하면 좀 새롭고 좋아요. 풍경이 끝내주는데요? 22개의 크고 작은 사찰을 품고 있는 계룡산 국사봉 아래 무상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선수행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문을 연 국제선원. 현재 20명의 스님들이 머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조금 합니다. 와. 야, 예보. 예.
한국말로 하셨어요. 근데 Korean. Yeah, we chant. Our teacher was Korean, so we chant Korean style. But then we always do the Heart Sutra in each country's language. So, for example, in Russia, our school chants the Heart Sutra in actually Sino-Korean, and then they chant it in Russian. In America, they chant it in Sino-Korean and in English, and in France, in French. And so the reason he did that is so his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could get together anywhere and chant together, plus one chant in the local language. 국적이 다른 20명의 무상사 식구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린 숭산 스님 말씀에 감명받아 무상사와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렇게 한국 불교를 만난 외국인 수행자가 30여 개국 600명이 넘습니다. Because you really need to train if you're going to be a sanim with other sanims, and this is also, got this root of Buddhism, so the whole environment kind of supports your training. 새벽 예불 마치고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이번엔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봄마다 무상사 작은 텃밭에 상추며 딸기, 배추를 심는 수행자들. 엊그제 심은 상추가 그새 자랐네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 텃밭 좀 관리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채소를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네. 우리 여름에 우리 수확물 많이 먹어요. 예, 그리고 겨울에 뭐 김장할 때 김장 배추도 키우고 무도 키우고. Well, not just by myself. Sometimes the different sanims and people who live here will come and help. Yeah, we have 2 work periods every day, so everyone comes and helps. 배추 한 포기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덕이 필요한지 몸을 쓰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밭일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상사 경내 청소를 담당하는 원법 스님도 바빠 보이시는데요. 굳은 일은 같이 해야 힘이 나죠? 리나도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We live in a forest, so you see we have many leaves and things coming. So yeah, every day. And winter time, snow. If it's snow every day, a lot of and snowing. Very, how to say, good exercise for the body and mind. Oh, in the mind too? Of course. Like this kind of simple manual work is very beneficial for like calming down all the emotion and thinking. 무상사에선 낙엽을 쓰는 일도 정신을 다스리는 수행이군요. 그런데 아침부터 밭일의 경내 청소까지 다들 배 안 고프세요? 스님들의 생활 공간인 요사체. 이곳에 공양간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맛에 잘 맞을지 궁금한데요. 된장국에 채소튀김, 제철 봄나물까지. 소박한 밥상이지만 모두 무상사 식구들이 기르고 수확한 찬거리니 감사한 음식들입니다. 새벽까지 달려온 리나도 얼마나 시작했을까요? 그런데 평소 먹는 양이 아닌데요. 마음 같았으면 많이 지금 남놓고 싶은데 못 먹으면 어떨까? 다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겠다. 육식과 오신채를 금하는 불가의 법도를 지키고 있는 무상사. 오늘 점심 공약은 러시아에서 온 스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입맛에 잘 맞나 봐요. 맛있죠. 외국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약간은 이제 믹스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 러시아 스님이 계셔서 그런지 집에 갔다 오는 느낌? 고향의 맛. 불가에선 밥을 지어 먹는 일도 수행이 하나입니다. 단순히 식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치지 않게 담고 깨끗이 비워냄을 배우는 시간. 그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닦습니다. 늦은 오후 종무소가 시끌시끌합니다. 여기서도 뭐 바쁘시게 하시나 봐요. 이쁘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을 만들고 있어요. 어려워요? 아니, 다 쉬워요. 스님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재밌고 금방 만들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무상사는 요즘 연등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찹쌀풀로 연꽃을 붙이는 손길엔 정성이 가득한데요. 산사 곳곳을 환하게 밝혀줄 연등. 연꽃 한 장 한 장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을까요? What do you think when you put it one by one? Usually when I put, I will chant Kwansen Pusa, Kwansen Pusa, Kwansen Pusa. This can make my mind more calm and more concentrated. And so that one purpose is when I chant Kwansen Pusa, we believe that there is some merit. So if the Shindonim, they put their name on the lotus, then the merit I wish could send to them.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은 지도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 연꽃 붙이는 실력도 해마다 일취월장. 국적과 피부색은 달라도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연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와, 어느새 고운 연등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예쁜데요? 수고하셨어요. 달러 가볼까요? 바로 해도 돼요? 오늘 만든 연등은 러시아, 홍콩, 한국, 그야말로 3국 합작품입니다. 불가에서 연등을 밝히는 일은 어둠과 번뇌를 물리치고 속사를 아름답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무상사 대웅전에 켜진 수많은 연등. 부처님의 선한 마음이 환한 불빛이 되어 세상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니, 제가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외국인 스님들도 만나시고 하루를 여기서 특별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등불을 올리는 걸로 하니까 오늘은 하루 정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뿌듯해요. If you, whatever you do, if you do it 100% and pay attention to what you do 100% without like judging, I like, I don't like, interested, not interested, just do it, then any kind of job brings you joy. 무상사에서 만난 푸른 눈의 수행자들. 과거와 미래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온전히 지금 여기에 머무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길 바랍니다. 네, 푸른 눈의 스님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도 느껴졌는데요. 불가의 가르침을 대하는 그 마음은 정말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이 스님들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이 가르침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네. 내일 한번 사찰 나들이 한번 해보면서 이 마음의 여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오늘 생방송부에서는 우리 부부를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문자 받아봤습니다. 5291님, 9274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전주영상위원회가 전주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네, 바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 전주와 관련된 소재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사업 접수를 받는데요. 총 2편을 선정해서 제작 지원금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 한번 두드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프로야구 중계로 생방송뷰는 방송하지 않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피트니스와 함께합니다.